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장애인 스포츠의 정의. 장애인 스포츠는 신체의 발육, 발달에 있어 이상자가 하는 스포츠이다. 신체 장애와 청각, 시각, 지적 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수체육. 특수체육이란 장애 학생들이 일반 체육의 활발한 활동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들의 흥미, 능력, 장애 한계에 적합하도록 계획된 발달 활동과 게임, 스포츠, 무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수체육 지도자. 장애 유형에 따라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체육이나 생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의 종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다. 장애의 분류는 지체장애의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나뉘며 1, 3급은 중증장애, 4, 6급은 경증장애로 분류됩니다. 태권도 겨루기의 지체장애 등급 분류. 지체, 상지장애 겨루기는 K41부터 K44까지 있는데 K41은 양쪽 어깨 절단 또는 마비, K42는 양쪽 팔꿈치 이상 또는 전체 절단 마비, K43은 팔꿈치 아래지만 손목 이상 손목 전체 양쪽 절단 마비, K44 손목 전체 또는 손목 위 단일 또는 마비. 청각, 농화장애는 K60 겨루기 양쪽 귀 청각 손실도가 55dB 이상, P60 품새 양쪽 귀 청각 손실도 55dB 이상. 시각, P10 품새 시각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지적, P20 품새 지적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기타장애, 오픈 품새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다운 증후군이란 정신지체에 포함되며 보통 염색체가 47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느린 신체 발달과 인지적 4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다운 증후군의 지도 방법은 선천적으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성 운동 위주로 진행하며 승마, 줄넘기 등의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지적장애인 지도 방법.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운동 발달이 지체되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므로 운동 과제를 1개에서 2개 이내로 제시하며 동기유발을 촉진하며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천천히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자폐성 장애인의 지도 방법. 자폐성 장애인의 지도 방법은 소음과 환경에 저해되는 환경을 단속하며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유의하며 지도한다. 정서장애인 지도 방법. 자발적인 활동을 우선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며 정해진 환경 내에서 기분과 분위기 상태 조절 방안을 마련하여 주의 집중을 유지하며 지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지도 방법. 시각장애인은 보행, 방향, 이동, 훈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행하며 건강 체력 요소, 예를 들어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신체 조성 등이 있죠. 이거를 바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한다. 청각장애인 지도 방법. 청각장애인은 빛, 수와 몸짓 등으로 지도하며 인공 와우 외부 장치는 제거하고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스포츠 지도를 한다.
지체장애인 지도 방법. 지체장애인은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한 번에 한 가지씩 지시하며 적절한 수준의 시범을 제공하며 동기유발이 잘 되지 않으므로 격려를 많이 해주며 지도한다. 뇌병변 장애인 지도 방법.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으므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하여 장애인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적합한 지도 방법을 사용한다. 척수장애인 지도 방법. 척수장애인은 운동 기능의 정도가 근육 기능 정도를 파악하고 자세 교정을 위한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칭찬 방법. 장애인에게는 능력보다는 노력,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주며 구체적으로 잘한 행동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장애인의 근력 손실 시 문제점은 보행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줄어든 신체 활동으로 인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주의점 3가지는 자극과 소리에 민감함으로 주의하고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며 활동에 저해되는 환경을 단속해야 합니다. 행동장애 지도 방법. 적절한 강화를 제공하고 이러한 강화가 포함된 놀이, 게임, 체력운동 등 사회성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둔 활동들을 제공한다. 적절한 자극을 활용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자극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활동 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내심을 가지게 한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바람직한 스포츠 참여 행동을 지도한다. 강화의 정의. 특정한 행동의 발생에 따른 결과가 행동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겨루기 지체장애인 공격하면 감점당하는 부위는 절단장애인 겨루기 시에 상단인 얼굴 부위를 공격하면 감점이 됩니다. 장애인 심사 규정. 장애인 심사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 규정과 동일합니다.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법률상 장애인의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동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지적장애 등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 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으로 장애인 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15가지의 장애의 종류가 있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요루,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로 구분한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장애 중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의 종류를 말하시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가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체 장애 중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의 종류를 말하시오.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의 종류를 말하시오.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이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체장애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체장애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 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있다. 뇌병변 장애에 대해 설명하시오. 뇌병변 장애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시력장애,
시야 결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청각 장애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청각 장애 또는 평행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언어 장애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안면 장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안면부에 추상, 함몰, 비유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자폐성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10차 국제질병 사인 분류의 진단 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 장애의 자폐증으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구분하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 등급 제도가 있다. 또한 장애 유형마다 없는 등급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 유형마다 장애 등급을 몇 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국내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 설명하시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가 있다. 장애인 국제종합대회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패럴림픽,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장애인 아시아 장애인 청소년 경기대회, 데폴림픽 등이 있다. 장애인 스포츠의 정의에 대해 말하시오. 장애인 스포츠는 신체의 발달, 발육에 있어 이상자가 하는 스포츠이다. 신체장애와 청각시각, 지적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패럴림픽과 데폴림픽 태권도 종목에 참여하는 장애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다. 장애인 근력 손실에 의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근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더 보행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줄어든 신체활동으로 무릎, 관절, 허리 통증이 발생되며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손실 발생에 대한 이유는 잘못된 운동 방법과 활동량이 적거나 식습관 등으로 발생이 되는데 운동 상담을 통해 식사, 수면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를 드리고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대상자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합니다. 이거는 개별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한다. 그리고 지적 장애 지도 시 유의사항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적 장애는 고집이 세고 선악이 구별이 미약하고 언어 사용에 제약이 있고 정서적 안정성이 취약하다. 쉽고 간단하게 신체 활동의 개념을 가르쳐 유발시키고 운동을 쉽게 구성하여 성취할 수 있는 빈도를 늘려주고 칭찬을 통해 격려하고 토큰 기법에 속하고 장애인의 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운동을 재미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척수장애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척수장애인은 근육의 기능과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 운동에 필요하다. 활동 부족으로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지속적 활발한 활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척추측만증 자세 결함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 근력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지도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비장애인과 함께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 기회의 증가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잔존 시력을 파악하고 신체 활동 프로그램 시 촉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운동 감각적 단서를 제공해주고 활동의 즐거움을 강조하며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어 활용, 구어 및 판서를 통해 소통한다. 운동 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며 지도자는 신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동료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우선시하고
수련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지도하도록 한다. 특수체육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수체육이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진작시키기 위해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흥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지도하며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운 증후군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에 대한 질환으로 정상인에게는 2개만 있는 21번 염색체가 1개 더 있어서 발생하며 특징적인 얼굴과 신체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지도 시에 머리와 목 근육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추 쪽에 경추 쪽에 장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고관절 과신전에 대한 부상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다운 증후군은 보통 이 통통한 사람들, 살이 찐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단 심사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품으로 시작한 응시자는 만 22세 이상이며 단으로 시작한 응시자는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품새, 겨루기 격파, 이론 시험을 실시하며 품새는 태극 1장부터 8장, 고려, 금강, 태백 중 하나를 지정하고 필수 과목으로 평원 품새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칭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토큰 강화, 구체적 칭찬, 프리맥 원리, 용암법 등이 있습니다. 행동 장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토큰 강화는 예를 들어 칭찬 스티커를 많이 수집하면 다른 강화물로 이렇게 교환해주고 이런 거고, 구체적 칭찬과 프리맥 원리는 예를 들어 내가 잘하는 행동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행동을 먼저 하면은 잘하는 행동도 하게 해주겠다, 이런 원리고, 용암법은 이 보디빌딩으로 치면 점진적 과부의 원리처럼 차근차근 A에서 C까지 해야 되면 A, B, C를 한 번에 하지 않고 A, A, B, A, B, C 이런 식으로 점진적 과부의 원리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동장애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주로 활용하고 스포츠와 게임을 강조한다. 수업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기 싫어하는 경우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 전에 오늘 배울 내용과 수업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지체장애인 공격하면 감점 당하는 부위, 절단장애인 얼굴 공격 시 감점, 자폐장애인 지도 시 주의점 3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언어적 단서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단서를 활용합니다. 언어적 지도와 비언어적 지도도 병행하여 지도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익히도록 지도합니다. 환경을 자주 바꾸지 않으며 언어적으로 설명보다는 동작을 만들어주고 같은 순서로 반복해야 합니다. 지체장애인의 등급 분류,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3급, 중증, 4급에서 6급, 경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1편 이상입니다.